세네카가 전하는 시간의 지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2000년 전 남긴 두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삶은 충분히 길고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불행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다. 두 문장입니다. 짧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진짜 원한 건 뭐였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 1장. 삶은 충분히 길고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든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삶이 짧지 않다고요?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말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무엇에 썼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로 소중한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에 쫓기거나 걱정하거나 미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후회가 따라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의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 사이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세네카가 본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낍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함부로 흘려보냅니다. 마치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72 되고 82 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빨랐구나. 하지만 시간은 원래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아침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진짜 삶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은 충분히 길다. 당신이 깨어 있다면. 2장.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4가지 이유. 세네카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후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힙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녀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더 따뜻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에 머무는 시간만큼 지금이 사라집니다. 둘째, 미루기입니다. 내일 하지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는 늘 미룹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산책을 나가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세상에 없고 몸은 아파서 걷지 못하고 눈은 흐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기회를 죽입니다. 셋째,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기 삶을 낭비하지 마라. 넷째, 감정 소모입니다. 분노, 원망, 시기. 이런 감정들은 우리 안에서 불을 지릅니다. 누군가 한 말에 며칠을 끙끙댑니다. 자녀와 다툰 일에 몇 주를 괴로워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불길 속에서 그저 타고 있을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3장. 불행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다. 삶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 갑작스러운 이별, 노년의 외로움.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세네카는 이런 우리에게
한 문장을 건넵니다. 불행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다.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리 겁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고마워하고 손잡이를 감사하게 잡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몸을 탓합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유배를 당했고 권력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선물이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밥 한 그릇이 소중해집니다. 자녀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창밖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결국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4장. 세네카의 지혜를 오늘 바로 적용하는 방법. 이제 우리는 실천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네카의 지혜를 오늘부터 당장 삶에 적용하는 방법 5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1분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감사 일기가 아닙니다. 그냥 1분 숨 쉬며 감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생각 정리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시간을 낭비했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미뤘는가? 내일은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교 내려놓기입니다. 남의 삶을 보지 마세요. SNS를 끄세요. 소문을 듣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삶을 살았는가? 비교는 도둑입니다. 기쁨을 훔쳐갑니다. 네 번째, 감정 비우기입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붙잡지 마세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운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세요.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천천히. 감정은 파도입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5번째, 하루 속도 늦추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세요. 차를 마실 때 컵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산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느껴보세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삶을 놓친다. 느리게 사는 것이 더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5장. 결론. 우리는 오늘 2문장을 나눴습니다. 삶은 충분히 길고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불행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다. 이 2문장은 2000년을 건너왔습니다. 로마의 철학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건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두려워하고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1분만 감사해보세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시작하면 된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여전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 햇살이 기울어 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해는 다시 뜹니다. 당신도 다시 눈을 뜹니다. 그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삶은 충분히 깁니다. 당신이 깨어 있다면 불행은 무력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천천히 함께